여러분, 어떤 사건은요,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멕시코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암살 사건, 그리고 그 비극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4년 3월 23일입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했던 대통령 후보 루이스 도날도 콜루시오. 그가 티juana에서 유세를 하던 중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멕시코 현대사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도대체 진실이 뭐냐는 거대한 물음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건 암살 사건의 디테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풀리지 않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TV가 어떻게 역사의 빈틈을 메우고 또 어떤 새로운 의문을 던졌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픽션입니다. 공식적인 사실이 부족할 때 이 허구라는 게 과연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사건을 다룬 스릴러 영화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시죠. 바로 2012년에 나온 카를로스 볼라도 감독의 영화 콜로시오 암살인데요.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건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확 각인시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똑똑했던 게 뭐 복잡한 정치 드라마로 푼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찰 스릴러 형식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기술적 메타픽션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해요. 그냥 허구의 이야기를 빌려서 나라에서 발표한 공식 역사에 대고 에이, 진짜 이게 다라고요? 하고 딴지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화가 바로 그 방법을 써서 공식 발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럼 공식 발표랑 영화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공식 수사 결과는 정말 심플해요. 마리오 아브루토라는 사람 혼자 한 짓이다. 끝. 그런데 영화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콜로시오, 바로 자기 당이었던 제도혁명당 PRI의 윗선들이 꾸민 거대한 음모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던 것과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2억 2,850만. 이 영화가 2012년 멕시코에서 흥행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부 발표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던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영화가 제대로 관통했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좀 다른 장르로 가볼게요. 드라마입니다. 실제 사건에다가 인물들의 감정을 녹여낸 다큐 드라마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보여줬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9년에 넷플릭스에서 시리즈가 하나 나왔어요. 범죄의 재구성 소용돌이. 근데 이게 관점이 정말 독특해요. 누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푸냐면 바로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콜로시오의 아내 다이아나 라우라 리오아스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놉시스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아,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엄청난 비극과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시리즈가 어떤 기법들을 썼는지 좀 뜯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 실제 옛날 영상이랑 배우들 연기를 막 섞어서 써요. 그래서 진짜 현실감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콜로시오 안의 시점에서 진행되니까 보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확 빠져들게 만들고요. 특히 두 번째 저격수가 있다고 믿고 추적하다가 본인도 암살당한 경찰서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수사 과정을 따라가는 부분은 와, 진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 보는 줄 알았어요.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는 팩트만 보여준다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트루 크라임 시리즈들은 이 사건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2019년에 나온 넷플릭스 다큐 1994년인데 이건 암살 사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1994년이라는 격동의 시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안에서 사건을 해석해요.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죠.
반면에 콜로시오 정치적 암살 같은 작품은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처럼 법의학 증거나 아주 세세한 디테일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저격수가 있었다는 가설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딱 전형적인 트루크라임 스타일이에요.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유일한 범인으로 지목돼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 마리오 아브루트의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청자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콜로시오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 아니 수십 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끈질기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또 꺼내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품들은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멕시코라는 나라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가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멕시코 사회가 아직도 겪고 있는 부패나 권력 문제 같은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발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아요. 과연 진실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정답 하나로 존재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본 이 모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파편들 속에 흩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출지는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